자, 이번에는 점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좌표에 대한 내용 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분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웁니다. 자, 내분이 뭐냐면 수직선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자, 어떤 수직선상이요. 자, A점, 뭐 x1이라고 할게. 그리고 B점, x2. 자,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자, 이 선분 AB 안에서 이걸 나눠줘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X라고 표시를 할게. 자, 그때 요거,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해서 점 P를 내분점이라고 불러.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길이를 찾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MN 이렇게 찾으면 A, B 두 점 혹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우리가 요 내분점 P를 구하는 걸 새롭게 배우는 거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선분 AP 그리고 선분 BP, 자, 이 두 선분 길이의 B가 M 대 N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볼게. 자, 여기 보이는 대로 갑시다. 선분 AP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X 빼기 X1. BP는 X2 빼기 X. 자, 그 B가 M 대 N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음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위에 넓으니까 위로 갈게. 자, M x2-x1 그리고 n x-x1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쪼개고 있는 내분점, 즉 x라고 하는 이 점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어이구, 여기 mx2 빼기 x죠? 미안해. 여기 보이는 x를 구할 수 있게끔 저걸 정리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mx, mx2 그리고 nx1 해서, 자, 여기 있는 x끼리 모아놓을 겁니다. 우변으로 모을게. 그러면 m 더하기 n x가 될 거고, 자,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mx2 더하기 nx1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요것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x라고 하는 놈은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 x1, x2라고 하는 두 점이 주어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을 구하세요. 자, P가 주어지면 그 내분점 P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야. 연습해 볼게요. 자, 수직선 상에 우리가 좀 보기 편한 숫자로 해볼까요? 자, 여기 A는 1, 그 다음에 B는 10 해서, 자, 어떤 점, 얘를 2대 1로 이렇게 나눠주는 내분점을 찾아봅시다. 사실 뭐 이제 요 길이만 알 수 있으면 B 찾는 건 별거 아닌데, 자, 공식을 이용해 보자고. 그러면 자,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때는요, 좀 세팅을 해주세요. A, B를 2대 1로. 순서가 중요해서 그래. 그러면, 자, 이 1과 10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요, 밑에 건 M 더하기 N. 밑에다 더해주시고, 분자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X자로 MX2, NX1. 여기 있죠? 자, X자로 곱한 값들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20 더하기 1. 3분의 7이니까, 3분의 21이니까 7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내분점 7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실제로 길이도 6, 3, 2대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괜찮죠?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안에서 쪼개주는 걸 내분점이라고 한다고? 자, 근데 우리는 수직선에서만 이걸 쓸 게 아니라 좌표에서 쓸 거잖아요. 평면에서.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쓰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닮음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자, 어떤 이런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자, 여기 요 선분 길이 요 길이의 비를 내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얘랑 평행한 걸 쭉 그렸을 때 자, 여기 길이 b 있죠? 자, 얘도 m 대 n이 되는 거 기억나나? 이건 닮음 배울 때 다 했던 건데 자, 여기서부터 n 대 m, 여기서부터 n 대 m 같은 비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한 번 더 여기서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닮음인데 여기서 m 대 n이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m 대 n이 돼서 자, 봐봐. 요 두 점 그걸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눠주는 점이죠. 우리가 배우는 내분점. 자, 그 내분점은 따지고 보면 x좌표 끼리도 m 대 n, y좌표 끼리도 m 대 n의 비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수직선에서 유도했던 과정을 똑같이 x좌표에서 y좌표에서 두 번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보면요. x, y 여기서 점 하나 a x1, y1 점 둘 b x2, y2 자, 이렇게 있어서 자, 이 선분 AB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x, y를 좀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저 모양 비슷하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x축 평행, y축 평행하게 여기서도 여기서도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m 대 n이면 자, 이 길이도 m 대 n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렇게 b도 역시나 위에서부터 볼까? n 대 m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x1 여기 x 여기는 x2 그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x를 구하시면 자, 아까 공식이 이거였죠? 자, m 대 n을 밑에 더해 그리고 x자로 곱하는 거였어. 그러면 mx2 더하기 nx1 요렇게 x자로 하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도 한번 보자고. y좌표도 여기 y1과 여기 있는 y2를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죠.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 축에다가 연장선 그려서 한번 볼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자, y1 y2 길이는 m 대 n이죠. 자,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야. 자, 여기다 한번 보기 편하게 y1, y2를 m 대 n으로 자, 내분하는 점 y는 m 더하기 n분의 x자라고 했어요. 자, my2 더하기 ny1 그래서 x, y 좌표를 만드시면 이 평면좌표 상에서 요 점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연습. 우리가 어떤 두 점 마이너스 1,3과 b는 자, 5,1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a, b를 1대2로 자, 이렇게 적어 볼 겁니다. 그리고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x좌표만 보고 y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y좌표만 보는 거야. 자, x좌표부터 구하면 밑에 거 더하세요. 그리고 분자에는 x자로 곱한 값을 쓰자. 5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y좌표도 1 플러스 2분의 자, y좌표만 보세요. 1 플러스 6 하게 되면 자, 1대2 내분점은 1,
2가 되더라.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내분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워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자, 얘 B야 결국은. 그래서 그 B를 이용해서 나눌 수 있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점을 나눠서 뭔가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일 텐데, 자, 유형 하나씩 관찰해 봅시다. 자, 20쪽부터 볼게요. 그냥 뭐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네, 필수 예제 1번. 자, A는 4,3 마3, B는 마이너스 2,6. 자, 두 점을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P, 그리고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Q, 그 다음에 PQ의 중점을 구하라고 했어. 뭐 여러 개 물어보니까 연습시키는 거야. 자, AB를 2대1로. 그러면 자, 밑에 거 더하고 X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되겠죠? 자, 밑에 거 더하시고 X자 12 마이너스 3 9가 돼서, 자, 일단 2대1 내분점은 0,3이고요. 두 번째 2대3으로 다른 색깔로 해볼게. 자,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자, 밑에 거 더하시고 X자 마이너스 4에 10이니까 8. 그리고 Y좌표끼리도 더해서 12 빼기 9니까 3 해서, 자, 2대3 내분점은요 5분의 8, 5분의 3이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이 P점, Q점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중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중점이라고 하는 건 두 점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점을 말하잖아. 그치? 그 가운데 있는 점은요 1대1 내분점하고도 같은 거지.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걸 내분 공식을 쓴다기보다는 편하게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세요. 생각해봐. 내가 어떤 두 점을 1대1로 내분하면 밑에 거 더하면 2죠? 그리고 X자로 곱해봤자 곱하기 1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더해서 나누기 2야. 그래서 중점을 구하실 때는 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더해서 나누기 2. 그리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5분의 18이니까 나누기 하면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점도 내분의 1종인데 공식을 하나씩 모양 맞춘다기보단 더해서 나누기 2로 더 편하게 끝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공식 연습하시고 필수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보게 되면 AB에 대해서, 자,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대요. 자, 2,5와 7, -1을 내분할 건데 T 대 1-T로 내분을 한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가 내분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몇 대 몇 길이의 비로 쪼개는 거라 그랬지. 근데 그 길이에는 우리 영 혹은 음수 개념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는요 절대 0 이하, 즉 0 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B가 문자로 나왔다면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T 양수여야 되고 1-T도 양수여야 돼요. 길이의 비기 때문에. 그러면 언급하지 않았어도 얘는 뭐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T여야 돼요. 자, 이거 주의사항이야. 놓치기 쉽다. 자, 그러면 이제 요 B를 가지고 내분점 만드는 건 똑같이 간다. 더하시면 1이죠? 그래서 자, 1분의 생략 가능한 거죠? 7t 2 빼기 2t니까 뭐요? 2 빼기 더하기죠? 5t가 되겠네. 7t에 2 빼기 2t. 자, y좌표는 1분의 마이너스 t에 5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럼 내가 구한 이 내분점이 몇 사분면? 1사분면에 있다는 건 x좌표도 y좌표도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등식 풀어보면 t값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크고 얘는 넘기시면 t값은 6분의 5보단 작다가 되는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이죠.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6분의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큰데 자, 아까 말했죠? 주의사항 t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만 해. 그래서 다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면 여기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최종적인 답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6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사분면을 모르진 않을 거고요. 자, 내분 문자로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거 없다. 그냥 밑에 거 더해서 쓰고 x자로 곱한 걸 더하자. 내분 공식. 그대로 연습을 쭉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3번 갈게요. 이게 자, 여러분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천천히 한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공식에 대한 건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필수 3번. 자, 등식을 만족하는 선분의 연장선 위의 점인데요. 자, 이 유형이 조금 중요합니다. 많이 쓰이거든. 자, 두 점 0,1 그리고 7,5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두 점이 있을 때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야. 그 말이 중요해요. C라는 건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때 이 AB 얘랑 BC 자, 이걸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는데 점 C는 X좌표가 양수래요. 자,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이 연장선이라는 말이 없으면 즉 점 C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너네는 분명히 점 C를요. 뭐 A, B 혹은 X, Y라고 두고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거. 너네들한테 점, 즉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공수 1에서 혹은 중3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점을 찾는 방법 있죠. 자, 교점을 찾을 때는요. 연립을 통해서 x값, y값을 하나씩 찾았죠. 그래서 그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지금 배우는 내분점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점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걸로는 좌표를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내분 공식을 쓰고 그 B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B를 알기 위해서 얘를 자, 등식 만들기 전의 형태로 AB 대 BC는 AB가 있고 BC 있죠? 자, 생각하는 거야. BC에는 1이 곱해져 있고 AB에는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 대 2면 위에 있는 등식을 만들겠죠. 그래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B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좌표상에 예쁘게 그리는 것도 좋지만 자, 상대적인 B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수직선에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A,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AB의 연장선이라고 하면요. 선분이 아니라 선분 밖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자, 요 노란색 부분에 있는 점C를 찾을 건데, 자, A, B가 몇이면? 1이면 BC는 2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1로 잡게 되면 BC는 B를 기준으로 이제 2배 길이만큼 멀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C가 있을 수도 있고요. 2배만큼. 혹은 여기 쭉 이어지는 이 연장선에 이쪽으로 얼만큼? 이만큼 C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문제의 조건은 C의 좌표가 X좌표가 양수라 그랬죠? 자, 그럼 봐봐. 여기가 X좌표가 지금 0이고 B의 X좌표는 지금 7이죠? 그러면 요 방향으로 갈수록 X좌표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찾는 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 있는 점 C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이 점 좌표를 A, B라고 둘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배우는 건요, 내분이에요. 어떤 점이 있을 때 안에서 자르는 걸 배운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A 있죠? 그리고 여기 C 있죠? 그거를 1대2로 내분해주고 있어. 누가? B라는 점이에요. 괜찮나? 그래서 공식대로 가보면 0,1 A와 A, B, C라는 점을요 1대2로 내분해요. 그러면 3분의 X자 A 더하기 0, 3분의 X자 B 더하기 2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구한 이 내분점이 누구? B면 되는 거예요. 7,5 이렇게요. 자, 그럼 좌표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3분의 A가 7이니까 A는 21이 될 거고, 그 다음 B 플러스 2는 15니까 B는 13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1,3입니다. 13이죠?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자, 생각보다 헷갈려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연장선 위에 있는 거, 좌표를 찾을 때는 거리 공식 아니라고 해서 이 식만 보고 거리가 같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좌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분점 공식을 활용할 거야. 그랬을 때, 자, 요 B를 이용해서, 왜? 내분점에는 B가 필요하죠? 자, 상대적인 B가 어떻게 될까? AB와 BC의 B가 어떻게 될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찾으라고 했지만 둘 다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둘과 관련된 어떤 길이를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찾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C의 위치를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자, 이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꼭 연습하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자, 다음 23페이지요. 자, 여기는 이제 도형의 활용인데요. 필수 4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2개를 풀 거예요. 자, 우리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래요. 자,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평행사변형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역시나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분점, 좌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자, A, B, C, D를 표현해 놨을 때 점을 구하는 거예요. 점. 그지? 길이 아니라 점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뭐냐면 대각선을 쭉 그려보면, 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뭐야? 2등분 시켜주죠. 자, 그럼 우리가 A, C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는 2등분 되는 중점이고요.
B, D 입장에서 얘기하면 역시나 2등분 시켜주는 중점이에요.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이 뭐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문제를 풀 때는요,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 자, 이 두 개의 좌표가 같습니다. 요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3 A, 4,-1 B, C는 A, B, D는 1,8이니 A, C의 중점, B, D의 중점을 구한다. 근데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더해서 나누기 2라 그랬죠. 근데 얘도 더해서 나누기 2 할 거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합이 동일하면 돼요. 그럼 얘는 A-2 x끼리 더한 거 4 더하기 1 x끼리 더한 거 같으면 되고요. 자, y끼리 더합니다. b 더하기 3 그리고 y끼리 더해요 7. 자, 요 두 개를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자, a는 7이고 b는 4가 돼서 점 C의 좌표는 7,4다. 요렇게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필수 4번이었어요. 자, 근데 뭘 하나 더 풀 거냐면요. 4-3번을 더 풀 거야. 4-3 보시면요. 무게중심,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무게중심 뒤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서. 자, 마름모는 뭐냐면, 자, 역시나 이제 4점이 나온 상황. 도형부터 얘기할까요? 자, 마름모라고 하는 건요.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면서 어떤 조건까지 만족하는? 4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만족하는 거지. 사실 이제 마름모라는 사각형이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네. 자, 근데 평행사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미 마주보는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조건만 추가했으면 됐냐면, 그럼 마주보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것만 같게 만들어주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다 같아질 수 있겠네. 이게 마름모였지. 자, 그러면 우리는 마름모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일단 평행사변형 안에서, 즉 중점이 같은 상황에서 조건 하나를 추가할 건데 어떤 조건을 추가할 거냐면 자, 이웃하는 변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평행사변형, 즉 중점만 물어보는 것보단 중점과 길이를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더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필수 4-3번 풀어보면 자, 마이너스 2,3 A B는 A,-1 C는 -3 D는 2,1이에요. 자, 마름모일 때 A 플러스 B 구하는데 자, A는 음수래요. 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 AC와 BD의 중점이 같다. 다시 말해 좌표의 합이 같다. 그러면 자, B-2는 얘는 A 플러스 2랑 같아요. 자, y좌표 슬쩍 보시면 0은 0입니다. 얻어갈 게 없죠? 그래서 자, 중점에 대한 얘기는 요 관계식으로 끝내고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어디여도 상관없어. AB, BC든 BC, CD든 CD, AD든 상관없이 자, 이웃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AB, BC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2제곱에 16 루트 원래 있는 건데 거리가 같다 할 때는 네, 바로 생략. 자, 얘는 A 빼기 B 제곱에 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 위에서 이미 넘겨보면 A 빼기 B는 -4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그래서 자, 얘를 -4로 고쳐낸다면 16 더하기 4 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계산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돼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면 b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a와 b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꼭 설명한 문제들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 5번 갈게요. 가계이등분선. 자, 가계이등분선에 자, 원래 내각도 있고 외각도 있는데 자, 외각은 일단 좀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괜찮다 싶으면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내각부터 갑니다. 자, 이건 문제로 바로 가면 돼. 근데 자,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1,5 B는 마이너스 2,1 자, C는 7,3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자, 얘를 반으로 쪼개는 이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부르고 저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다.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 교점을 찾거나 내분점을 찾거나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우리가 식이 없으니까 연립은 못 하겠고요. 자, 이거를 내분점으로 찾을 건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냐면 닮음에서 배웠어. AB 대 AC. 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내가 M 대 N이라고 하면요. 각의 이등분선에서 잘린 BD와 CD의 비도 M 대 N입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어. 그러면 자 해볼게. 자 먼저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9, 16이니까 여기는 루트 25. 여기는 36에 4니까 여기 루트 40이 돼요. 맞나요? 4, 6, 36, 4. 그죠? 1, 5에 7, 마이너스 3. 쏘리. 여기 숫자가 틀렸어요. 길이도 틀렸겠네. 36에 64니까 루트 100이네요. 네. 자, 그러면 쟤는 5고 얘는 10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B도 1대 2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고 그럼 우리는 B, C를 어떻게 1대 2로 내분하면 D가 나오는 거야. 자, 아까 어떻게 했었어? 마이너스 2랑 1, 7과 마이너스 3. 자, 여기는 내가 잘못 썼어요, 문제를. 자, 얘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밑에 거 더하고 X자 7, 마이너스 4. 3이고. 자, Y좌표도 밑에 거 더하고 X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겠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D점의 좌표가 된다. 그래서 자,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위의 길이의 B는 아래 길이의 B와 같습니다. 자, 이런 도형의 성질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밑에 거 더 연습을 해주시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무게중심 하나만 더 배우면 내분에 대한 내용은 끝이에요. 자, 필수 6. 자, 얘를 볼 건데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삼각형이 있어요. 자, 세 점 있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으로서 꼭지점하고 중점 자, 이걸 연결하고 꼭지점하고 중점 얘를 연결하는 자, 이런 걸 중선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중점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이게 되는데, 자,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무게중심에서 대표적인 비는 2대 1 비를 갖는 거였죠.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2대 1의 비를 갖는다. 자, 그럼 이제 이 무게중심의 좌표 요걸 구할 건데요. 자, 1번 해볼게요. A는 x1, y1, B는 x2, y2, C는 요렇게 돼 있어서, 자, 얘 중점이에요. 우리 중점 구하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A와 중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래요. 내분점 공식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가져가 볼게. 이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랬죠? 더해서 나누기 2. 자, 그러면 이제 A와 꼭지점과 중점을 2대1로 내분합시다. x1, y1, x2 더하기 x3 나누기 2랑 y2 플러스 y3 나누기 2 한 거. 이렇게 걔를 몇 대면? 2대1로 내분. 그러면 야, 봐봐. 내가 이걸 더해서 x자로 곱하고 x자로 곱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그 숫자 그대로고 얘는 2가 약분되겠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더해 3분의, 자, 이렇게 하면 x2, x3에 그냥 x1 하나 더 더해진 것 뿐이야. 여기도 y2, y3에 y1 하나 더해서 나누기 3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할 때도요, 이렇게 중점 2대1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3개를 가지고 만드는 점 다 더해서 나누기 3,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요. 두 점의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 세 점의 중심, 무게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3. 요 정도로 끝내시면 돼요. 괜찮니? 자, 그래서 뭐 무게중심에 대한 더 다양한 특징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자,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중점을 연결하는 중선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 기억하실 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선 정리 있죠? 까먹었으면 다시 봐. 이 중선 정리와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이제 원과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중선이 보이시면 무게중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중선 정리도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활용한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도형의 성질을 익히고 여러 개를 섞어서 푸는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만